2024년 한 해도 저평가 영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추세 상승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서강대 교수 김영익입니다. 저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일하다가요,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경제가 그렇게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이걸 반영해가지고 주가도 코스피 코스닥 거의 15% 20% 이상 올랐죠. 근데 전체적으로 좋은 한 해였다. 괜찮은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업종별로 그다음에 주가지수 변동성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거품이 또 생겼다가 꺼졌고요. 그다음에 주가지수도 1월 초에 시작할 때 많이 하락했는데 꾸준히 오르다가 또 10월에는 많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11월, 12월에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변동성에 적응하신 분들, 업종에 적응하신 분들은 좀 수익률이 높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평균 주가지수 수익률을 좀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은 올해 2023년보다 경제가 좀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경제가 한 2% 이상 좀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한 1.4% 정도 되죠. 그래서 2024년 경제는 2023년보다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제가 좋아하니까 주가지수도 한 단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코스피 평균이 한 2,500 정도 되는데요. 2024년에는 평균 주가지수가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추세 상승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보려면은 지난 고점이던 3,300이 넘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주가가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일 텐데요. 중간중간 분기별로는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좀 심할 테니까 자산 배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선행지수인데요. 선행지수가 2023년 통계청 거는 4월, 그 다음에 OECD 거는 2월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 상승 추천이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작년 2023년 12월 들어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조정을 거칠 것 같고요. 이런 것 보면 주가도 추세적 상승 추세 아니라 박스권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24년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기업 수익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반도체 경기가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3년에 반도체 주가들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2024년 경기 회복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아마 2024년 이 주가는 2025년 반도체 경기가 계속 회복될 것인가,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리스크,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대만 관계, 이런 외생적인 좀 리스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년 한 해는 정말 선거가 많은 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이거 선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약 47%, 보험 27%, 채권 3%, 주식은 2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예금은행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뭐 똑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은행은 비중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2023년 한 해는 그렇게 큰 폭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아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스권에서 분기별로 좀 변동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분기별로 계속 전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1분기 중후반, 2분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그 3분기 전후에도 한번 어려운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단계가 올해보다 한 단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거 조정 국면에 계속 그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아주 경제 지표를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에도 2024년 한 해도 저평가 영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일평균 수출이 발표될 때마다 그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서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 매월 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선행지수를 꼭 보셔야 되는데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1년 국제 수익률 차이 가지고 앞으로 선행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게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머지않아 선행지수가 올라가도 조정을 보일 수 있고 주가도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명목 GDP에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런 걸 보고요. 그다음에 M2에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런 걸 보는데요. 지금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면은 3천이 코스피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더라도 이것도 한 15% 정도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명목 GDP나 M2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의 영역이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